25년 우리나라 간호 생태계는 여전히 젊은 간호사들을 체계적으로 소모시키고 이익을 얻는 거대한 구조적 결함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어요. 저는 1년마다 단 한 번 이 주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이 영상은 지난 5년간 제가 계속 조사해온 이 시스템의 실체와 그 안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알파이자 오메가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다루는 주제는 끝까지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반쪽짜리도 안 될 것이며, 이 불편한 진실을 끝까지 함께 마주할 용기가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의 관점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며 영상을 시작해 볼게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주제는 총 4가지입니다. 간호업계의 전반적인 생태계를 파악하고, 간호사의 취업과 퇴사 문제, 그리고 간호조무사의 취업과 퇴사 문제, 미래에 대한 대응, 4개로 나눴지만 이 흐름을 단편적으로 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통계 기반으로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직접 경험하는 사례와 다른 현실을 이 영상을 통해 접하고, 한편으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든 생각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본질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주제인 간호업계의 전반적인 생태계를 파악해보려 합니다. 저는 과거부터 간호업계의 행태에 대한 자료 수집과 분석을 담은 영상을 수십 개 올렸어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하는 것들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신다면 그 영상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통계로 시작해보죠. 협회는 매년 2월마다 새로운 통계를 내는데 25년 2월에 게시된 통계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23년도에 조사를 한 통계입니다. 24년과 25년 통계는 상황이 더 악화되어 정말 이것보다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내년과 2년 뒤는 어떨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신규 간호사의 1년 이내 사직률은 40%대를 유지하다가 21년을 기점으로 50%를 넘었습니다. 22년에는 57.4%라는 웃지 못할 신기록을 갱신하기도 했죠. 이러한 통계 수치를 보면은 사람들은 이 사태를 방치하고 무턱대고 간호대 증원을 시작한 보건복지부와 간호협회에 대한 비판을 하기보다는 정신력이 나약한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일반화하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신규 간호사들에게 떠넘기는 여론을 만듭니다. MZ세대의 특징을 풍자한 유튜브를 포함한 여러 미디어 콘텐츠가 성행했어요. 이것은 전형적인 세대 갈라치기 수법이죠. 세대 간의 특수한 시대적 흐름에서 나오는 특성이 존재하지만 사람들은 마치 이 현상이 평균이고 대다수라며 일반화합니다. 이런 부분이 존재하겠지만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 신규 간호사들에게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시스템의 살인적인 공격에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비판은 이 사태를 의도적으로 방치한 정부와 간호업계 기득권을 향해야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그들이죠. 우리 간호사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협회비를 내고, 협회는 간호사들에게 연간 수십억에서 100억이 넘는 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의료를 받기 위해서 세금을 내고 있죠. 거기에다 병원이 건보공단에서 받는 돈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지 않게 국민들이 건보료를 내고 있는 거예요. 협회, 정부, 병원, 당신들 배불리는 정책들 내면서 국민들, 간호학과 학생들, 그리고 그 가족들, 간호사로 일하는 사람들의 고열을 어떻게든 조금 더 빨아먹으며 주머니 채울 방법을 고민하라고 협회비 내고 세금 내고 건보료를 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병원과 간호계는 간호대 증원으로 간호사를 대체 가능한 부품으로 전락시키고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과 이직 방지라는 핵심 문제를 외면했고, 사실상 신규 간호사를 희생시켜 왜곡된 병원 고용 모델인 높은 이직률을 감소하는 저비용 노동 모델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병원들이 숙련 간호사의 이직을 막기 위해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재투자할 요인을 없애버렸고, 매년 저임금의 신규 인력이 꾸준히 공급되는 상황에서 병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요구하는 5년차 간호사를 붙잡기 위해 큰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병원과 간호계 기득권 카르텔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앞에서는 간호사를 위하는 척 입으로만 처우개선을 외칠 뿐이지 뒤에서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무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마저도 그들이 막대한 이익을 보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처럼 착시에 불과할 뿐입니다. 간호사의 취업에 대한 문제는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실제적 위협으로 느끼게 된 결정적 계기는 작년 2월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학병원들은 23년에 기사로 보도될 정도로 신규 간호사 채용을 줄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여전히 의료 현장에는 간호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쪽은 간호 인력이 포화돼서 채용을 줄이고 있고, 한쪽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 자료가 있지만 빅5 병원만 놓고 정리해보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공공명은 두 자릿수 채용을 한다는 뜻이고, 공공공명은 세 자릿수 채용을 한다는 뜻이죠. 결과적으로 병원 자체에서도 몇 명을 구체적으로 채용하는지 공개하지는 않고 100명부터 1000명 미만까지 추정할 수 없는 수치만 제공할 뿐입니다. 이 기사를 이어가 보면 팬데믹으로 인해 이미 많은 간호사를 채용했기 때문에 올해는 채용을 줄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사 내용을 더 보면 불취업에 이어서 용암 취업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마치 수능과 공무원 시험에서 재수 삼수하는 것처럼 병원도 그렇게 취업을 한다고 해요. 그 증거로 협회에서 추산한 통계를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8년도부터 국시 합격자들보다 더 많은 인원이 병원에 채용된 것을 볼 수 있죠. 특히 19년과 20년 팬데믹 대응 때문에 신규 채용을 늘렸는지 상급 종병에서도 전례 없는 13,900명과 13,400명을 신규 간호사로 채용한 것을 볼 수가 있죠. 23년 9월 기사 마지막 줄을 보면은 매년 늘어나는 간호대 정원으로 대학병원 취업난은 심화될 것이 자명해 신규 간호사들이 대학병원으로 몰리지 않도록 중소병원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서야 아신 거예요? 하지만 다들 자기 대학 성적에 맞게 병원을 선택하고 연고지에 따라 병원에 취업하는 부분이 병원 선택에 있어 1순위이자 2순위일 만큼 큰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명문대가 성적인데 그걸 포기하고 지방 의료 위기니까 지방에 내려가서 취업하라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이런 정책을 내는 여의도 엘리트님들, 당신들 배지 떼고 지방선거 나가서 도의원, 구의원 하라고 하면은 하실 거예요?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지듯이 간호사들이 배가 불러서 넘보지도 못할 곳임에도 낮은 성적을 가지고 이름난 대학병원에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들 처지에 맞게 지방 대학병원, 종합병원으로 갑니다. 학점도 안 되는데 빅5 병원에 원서 내고 보자 이러는 사람들 없어요. 애초에 정책 실무자들이 신규 간호사 퇴사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제대로 했다면은 지방의 간호 공백 문제는 이미 해소되고도 남았을 거예요. 정치꾼들과 정책 실무자는 그거 하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거잖아요. 간호계 기득권들도 그거 하라고 협회에서 한 자리씩 하고 있는 거잖아요. 출근해서 아침에 커피 한잔하고 시간 되면 퇴근하고 그렇게 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고 간호사가 낸 회비로 월급 받아가려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23년 9월에 취업이 어렵다고 했지만 24년 4월 의정 갈등이 생긴 지 2개월 뒤에는 취업 보장되는 간호대 인기 상승 전망하면서 입학 정원 증가한다는 소식을 전했죠. 기사 내용을 보면은 장기간 경기 침체로 취업난이 심화된 가운데 취업이 보장되는 간호대 인기가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전 23년 9월 기사로 현실이 어떠한지 보았죠. 그런데 기사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취업이 잘 보장되는 앞에 대학병원과 수도권 대형 종합병원에 취업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이 문구가 빠진 것 같아요. 그 문구를 넣고 취업이 보장된다라는 말을 붙여야 정확한 보도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간호대 정원이 24,000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1,000명을 지원을 했다고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러는 이유는 하나 아닙니까? 매번 앞에 나와서는 현재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현실적 여건이 어쩌고 저쩌고 사회적 논의를 어쩌고 저쩌고 변명만 되면서 시간 끌고 진짜 목적은 그 사이에 대학 등록금 장사하고 협회 대의원 자리 간호사 회원 800명당 1명씩 늘어나니까 누구 한 자리씩 꼽아주려는 것과 동시에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를 수십억, 100억 이상 규모의 협회비를 더 징수하기 위한 설계가 아닌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더해 자신들이 정계와 결탁하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과거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카운팅해서 말했다면 최근에는 간호학과 학생들까지 포함시켜서 65만 간호인이라면서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 것은 무엇 때문인지 묻고 싶어요. 간호법 때문이에요? 25년 6월부터 간호법이 시행됐는데 이제 3달쯤 지났네요. 임상에서 일하는 간호사 선생님들 일하는 게 조금 나아지셨습니까? 아니면 법이 시행된 지 며칠 안 돼서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일까요? 그런데 이 100일 동안 나온 게 뭐예요?
피해에 대한 이야기 말고는 나온 게 있습니까? 그 많은 문제들이 산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는 대통령 취임 후 100일 동안 허니문 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간호법도 100일 동안 허니문 기간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68만, 70만 간호인을 말하면서 무언가를 요구하겠죠. 저에겐 이게 우리 간호사 투표지 70만 장 있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정책하면은 너희들한테 표 줄게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지 예상이 돼요. 우리는 국회의원들에게 어필하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겠지만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크고 협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무언가를 이끌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여져요. 일단 다시 기사로 돌아와서 기사가 났던 24년 4월이 지나고 KBS에서는 24년 9월에 빅5 등 대학병원에서 의정 갈등으로 올스톱되었던 신규 간호사 채용을 재개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보도와는 달리 올해 1월에는 졸업생 3명 중 1명만 취업을 했다면서 취업이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더 놀랍죠. 23년 취업률은 81.9%였는데 33.9%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24년 9월에 난 기사, 간호사 취업 시즌은 9월부터 길게는 11월까지 잡고요. 고3들 같은 경우 간호학과 입시 준비하는 기간도 9월부터 12월까지 학과에서 학생들을 모집하려고 이런 내용들을 레거시 미디어에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보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럼에도 간호사 취업난이라는 기사는 올해도 꾸준히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는 어떤 소재로 간호학과 인기몰이를 할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애초에 정원이 가득 차서 언론 보도를 통해 바이럴 마케팅을 안 해도 되는 수준일까요? 올해 3월 기사에는 간호사들이 출근할 병원이 없다면서 백수로 지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한 간호학생은 졸업하면 취업이 보장된다 해가지고 간호학과에 왔는데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3학년은 벌써부터 공무원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합니다. 그런데 취업에 대한 어려움이 의정 갈등 때문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보이는데 이미 취업난은 그 이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급격히 전개되게 된 촉매제가 의정 갈등이죠. 그리고 지금 의정 갈등으로 시작된 의료 대란이 끝나고 취업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죠. 그거는 여러분들의 착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6년 3월부터 저는 제2차 의료 대란이 다시 올 것이고 이것은 1차 의료 대란보다 더 큰 피해를 국민과 간호학생과 간호사들에게 입힐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간호대 입학 정원 감원은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물론 의료 대란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선의에 기대서 하는 말밖에 안 돼요. 항상 최악을 상정하고 정책을 짜야죠. 그런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면은 어떤 플랜 B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계하는 게 당신들 일이잖아요. 그런데 안 생긴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미 지금도 대학병원들 파업한다고 합니다. 정말 감원이 어렵다. 이것에 대한 명분을 쥐어짜내면은 26년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병 등 개설 제한이 전국적으로 해제가 되긴 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영상이 아니라 다음 영상부터 심층적으로 다뤄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명분은 뭐가 있을까요? 지역사회에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고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간호대생을 감원하기 어렵다는 뜻일까요? 근데 여기에 신간호사가 일할 일자리가 있어요? 저는 여기가 시니어 간호사들을 위한 일자리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때 가면 지금과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황이 달라집니까? 전국의 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라 세부계획과 기대효과를 추측하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현재 진행 중인 것들에 대한 전망이 캄캄하니까 2030년도 못 내다보는 게 아닙니까? 왜 못 줄이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말하지 못하는 엠바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무능해서 사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시간 버티기용으로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 기사에서 제가 본 것은 미국 간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응시자가 몰려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8개월이 걸린다 해요. 혹시 여러분도 미국 간호사를 가보고자 진지하게 고민하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과거 미국 간호사 파리들에 대해서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이런 글도 썼었죠. 다시 돌아와서 앞서 이야기했던 신규 간호사 퇴사율 증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규 간호사 퇴사율이지 2년차, 3년차 퇴사율은 어디에도 제대로 조사되는 것이 없어요. 단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죠. 이 통계는 기득권 카르텔과 그에 부역하는 자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요. 그리고 이러한 통계는 두 가지 돈벌이 수단을 만들어줘요.
간호대 증원을 매년 외치면서 소모품으로 사용하며 병원은 값싸게 간호사를 쓴과 동시에 대학은 간호학과로 등록금 장사를 하는 게 첫 번째 돈벌이 방법이에요. 오죽하면은 간호학과가 대학 등록금 채워주는 효자학과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두 번째는 미국 간호사라는 이름의 신기루 장사입니다. 한 미국 간호사 강의 판매업체는 간호대생이 미리 따두면 좋다는 등 병원 웨이팅 기간에 따놓으면 좋다는 말을 하면서 100만 원이 넘는 강의 패키지를 판매하기 위한 달콤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들의 정체를 직시하고 그들에게 현혹되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개척해야 해요. 저는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본질적인 것을 묻고 싶어요. 여러분, 간호학과 왜 왔어요? 간호사 왜 되려 했어요? 누군가는 간호사에 대한 로망과 소신에 따라서 학과를 선택하기도 했지만 누군가는 기사에서 말한 것처럼 간호사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 취업 보장,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간호학과 입학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졸업을 하고 병원에 취업할 때도 병원의 복지나 연봉에 대한 장점만 보고 그 병원에서 취업하며 간호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그 병원에 있었던 단점들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입사를 합니다. 장점만 보고 간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퇴사율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갈 내용들에 비하면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도전, 누구나 해볼 수 있죠. 도전하는 과정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도전하기 위해 일어서야겠죠. 그리고 그 도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하는 것이고 그 도전의 기회 또한 무한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내가 20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30대가 될 것이고 40대가 될 거예요. 언젠간 책임져야 할 가족이 생길 것이고 부모님을 부양해야 할지도 모르죠. 시간이 많을 거라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 금방 가요. 사람은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들면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이 점차 뒤처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나이가 들면서 연차는 쌓이고 승진은 할 것이지만 책임간호사, 수간호사,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자리는 피라미드처럼 올라갈수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겠죠. 그럴 때가 가장 우리가 취약할 때입니다. 더군다나 신규 간호사는 어리기 때문에 더욱이 취약하겠죠. 사람들이 가장 취약할 때는 절망감을 느끼고 우울해져 있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달콤한 말로 앞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하는 척 말하면서 뒤에서는 중요한 진실을 숨긴 채 돈을 벌기 위해 여러분들을 이용하려고 하죠.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 정신적으로 취약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방황할 때를 기회 삼아서 장사꾼들은 돈을 벌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말을 하면서 도전을 부추기고 퇴사를 부추겨서 그 과정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아주 매력적인 제안을 하듯이 이거 해봐, 이거 좋은 거야, 너 팔자 펼 수 있어 하면서 여러분들을 돈벌이 수단에 이용하는 인간들은 분명히 존재해요. 제 눈에는 그 장사꾼들이 좌절한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또다시 베팅을 하고 도박을 해봐라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이걸 어떻게든 좋게 포장해서 말하면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본질은 사기이자 기망행위입니다. 다시 미국 간호사 장사꾼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요? 미국 간호사로 일하고 계신 분들 말고 미국 간호사로 이용해서 장사하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 간호사 장사꾼들은 장점과 좋다는 말만 줄줄이 늘어놓을 뿐이지 정작 미국 간호사로 가서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어떤 처우를 받는지,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런 증명을 할 수 있는 조사된 통계가 존재하나요? 22년부터 미국 간호사 취업을 가는 우리나라 간호사는 1,800명을 넘어서 23년엔 3,300여 명, 작년엔 2,600명을 넘었습니다. 충분한 통계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존재하지 않더군요. 또한 간호협회 홈페이지를 보면은 미국 간호사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카테고리까지 존재합니다. 충분히 통계를 낼 수 있는 표본이 존재하고 그런 통계를 낼 수 있는 협회가 존재하지만은 제가 본 것들은 거짓이 섞여 있을지도 모를 미국 간호사에 대한 잘 포장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상향만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주관적인 감상평을 말하는 것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일부의 사람들이 영상에 나와서 말하는 것처럼 좋은 사례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지만은 평균이나 평균 이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평가할 때 객관적으로 나오는 통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의 피해자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미국 간호사 좋죠. 도전하는 것도 좋죠. 저는 미국 간호사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간호사라는 콘텐츠를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만 했을 뿐이죠. 그렇기에
그런 장사꾼들이 말하지 않는 미국 간호사를 가면 겪는 어려움부터 단점, 그리고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리스크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해요. 언제까지나 내가 20대이고 30대이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20대는 빨리 지나가고 30대 역시 빠르게 지나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젊을 때보다 도전의 기회는 줄어들 것이고 그 리스크는 커질 거예요. 그리고 취업의 문은 좁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고 첫 취업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못했다면 다음 취업은 정말 신중하고 앞전과는 남다른 각오가 필요합니다. 이거 괜찮아 보이네? 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베팅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신중하게 따져보고 판단해야 해요.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말을 해주는 사람들, 그들도 장사꾼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미국 간호사 합격하면은 뭐예요? 자기들이 케어를 해줍니까? 우리나라 간호학과 졸업하고 병원에 취업한 뒤에 누가 케어해주나요? 아니잖아요. 취업시키면은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걸로 통계 내고 그 통계를 이용해가지고 이익을 보고, 그들은 우리가 취업하고 1년 동안 일한 거에 대해서 간호사 애칭률에 대한 통계를 가져와서 그 이권 카르텔을 배를 불리기 위한 하나의 유리한 지표로 그 통계를 이용할 뿐이죠. 여러분들이 신규 간호사로 적응하지 못하고 미국 간호사나 다른 간호 직종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하면 그들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나약하기 때문이다 라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를 여러분들의 탓으로 돌리면서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낭비한 그 아까운 몇 년과 거기에 돈을 쓴 결과에 대해서 그들은 여러분이 적성과 맞지 않았던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무책임한 말로 책임을 회피하기 바쁩니다. 결과적으로 간호업계의 기득권 카르텔과 그와 관련된 장사꾼들, 그리고 미국 간호사를 팔아서 돈 버는 인간들은 똑같은 장사치이며 동일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호대학이 취업만 시켜주면 끝인 것처럼 그들 역시 미국 간호사 면허증 취득과 미국 병원만 취업시켜주면 끝입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지 철저히 숨긴 채 말이죠. 취업 이후의 삶, 처우, 외국 생활에서 겪는 여러 어려운 문제들, 그러한 진실을 몰랐던 것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들의 절망감마저도 그들에게는 돈벌이 수단일 뿐입니다. 간호업계가 간호학과의 학생을 끌어모으고 등록금과 전공서적으로 몇천만 원씩 이윤을 올리고 취업시키는 과정과 미국 간호사가 좋다며 좌절감을 느끼는 간호사들을 끌어모으며 강의부터 에이전시까지 몇천만 원 받아서 이윤을 올리고 취업시켜주는 과정, 너무 똑같지 않나요? 간협은 신규 간호사 1년 이내 퇴사율만 가지고 통계 장난이나 칩니다. 2년차, 3년차는 뭐 알아서 살아남으시고 신규 간호사 퇴사율만 우리가 사용하기 좋은 도구니까 얘네들 사정은 각자 알아서 하라 그거죠. 당연히 사회에 나가서 각자 도생하는 거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신규 간호사에 대한 통계만 내나요? 결국 이 통계는 기득권 카르텔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도구로 쓰입니다. 간호사 근속연수에 대해서도 통계로 장난치고, 심지어 그 통계도 전수조사가 아니에요. 상급 종병 말고 종병은 전국의 절반도 조사 안 하고 병원은 10%도 조사를 안 합니다. 상급 종병에 일하는 간호사만 간호사고 일부 종병에서 일하는 간호사만 간호사인가요? 신규 간호사가 이렇게 나가니까 인력이 부족하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어느덧 간호 인력이 채워지는 지표인 1등급이 이렇게 전수조사로 올라가니까 이제는 간호 등급 A등급, S등급을 만들면서 OECD를 따라가야 한다느니 미국을 따라가야 한다느니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로 전환을 해야 한다 하면서 계속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OECD 지표만 선택적으로 가져와서 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죠. 애초에 OECD 회원국보다 간호 인력이 적다면서 간호 인력을 더 배출해야 한다는 궤변은 그만으로 놓고 임상에 남지 않는 그거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텐데 굳이 간호사를 더 뽑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이거는 21년 통계예요. 25년 통계는 어떨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는 평균을 초과했을 것이고 아마 최상위권에 들어갔을 겁니다. 이제 OECD 이야기는 앞으로 안 할 것 같아 보여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의료 선진국으로 새로운 지표를 개척해야 한다면서 계속 간호사를 늘려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이 간호계의 기득권 카르텔은 우리가 보는 앞에서만 입으로만 처우개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 이익을 챙기며 정작 뒤에서는 행동하지 않죠. 앞에서 처우개선이란 말을 하지를 말든지 둘 중 하나만 해야죠.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간호사랑 학부모들 돈으로 인생 베팅하는 사회 실험이나 하고, 이때다 싶어서 미국 간호사니 뭐니 바이럴 마케팅하면서 힘든 시기에 놓인 간호사들 현혹시켜가지고 몇천만 원 쓰게 하면서 정작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인생을 건 베팅을 또다시
하면서 도박을 시키고 너네들 주머니 챙기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들이 말하는 간호사 부족은 거짓말입니다. 진짜 부족한 것은 저임금으로 부려먹을 신규 간호사뿐이겠죠. 여러분의 땀과 눈물 그리고 부모님들이 힘들게 일하며 모은 돈과 여러분들이 학장 대출로 낸 등록금은 그들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이미 전락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항상 여러분들을 탓할 겁니다. 당신이 나약해서, 적성에 맞지 않아서라고 말하며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이거는 신규들의 실패가 아니고 신규들을 소모품을 여기는 이 시스템의 실패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하기에 바쁩니다. 계속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면서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계속 우겨요. 이 퇴사율 통계는 일부의 부적응자 같은 예외적인 문제로 일반화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더 이상 그들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서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도박에 걸지 마세요. 간호대학이든 미국 간호사든 그들은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익을 위한 부품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돈벌이를 위한 상품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책임지는 주역입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간호업계 전반적인 생태계를 파악해 보았어요. 여러 가지 떡밥을 제가 던져 놓았는데 이 떡밥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제에 대해서 다룰 때 다 회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아직 할 얘기가 많이 남아 있어요. 앞으로 간호사의 취업과 퇴사 문제, 간호조무사의 취업과 퇴사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대응까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번 영상에서 담지 못했던 내용들도 추가할 예정이에요. 다음 영상을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람 설정 해놓으시고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